반응이 되게 뜨거워요. 네네. 예, 저도 들어봤는데. 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목소리는 오제국 솔직 리얼톡 아티스트 한예님 네. 초대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보아스 비누과 왕성환 선생님도 함께 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보아스 비누과 발성교정팀 발성교정사로 함께하고 있는 왕성환 트레이너입니다. 왜 이렇게 부드럽게 이렇게 부드럽지 않잖아요, 목소리가. 부드러운 원래 남자. 좀 부드러운 남자입니다. 아, 자, 네. 자기소개 한번 해주시면. 네. 저는 싱어송라이터와 프로듀서로도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홍익대, 국민대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아이돌 친구들이나 가수 친구들 보컬 레슨하고 디렉팅도 하고 있습니다. 엄청 워너비 같은 분이잖아요, 보컬. 그런가요? 그 실용음악 쪽에서는 이미 이름이 알려져 있을 대로 알려지신 아주 유능한 보컬리스트이십니다. 네. 김나박이 이후에 또 이 라인이 있으시다고. 더 열심히 노력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모신 게 또 특별한 인연이 있잖아요. 두 맞습니다. 분 네. 보아스 비누과와 네. 특별한 인연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저희 보아스 비누과에 처음 오시게 됐는지. 작년 여름쯤 아마 처음 왔을 거예요. 목이 너무 갑자기 확 안 좋아, 그러니까 계속 사실 제 생각에는 계속 안 좋아지고 있었는데 피부로 느껴질 정도로 이제 목이 되게 상태가 안 좋다라는 것을 일단 느끼게 되었고, 그 전에도 사실은 간헐적으로 병원들을 다니긴 했었는데 제 이제 홍대에서 가르치는 학생이 여길 추천을 해줬어요. 학생이. 네. 친구 수업을 할 때 여길 다니고 있는데 너무 상태가 좋아졌다. 목이 많이 안 좋아서 여러 군데를 다녀봤는데 여기가 너무 좋았다. 이야기를 했던 게 이제 기억이 나가지고 나도 가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때 처음 오게 되었어요. 처음 뵀을 때 네. 그냥 대학생인 줄 알았어요. 그냥 예, 이제 노래 처음 시작한 네네. 대학생이나 뭐 생각을 하고 처음 뵀는데 유명하신 분이라고 해가지고. 사실 저도 이제 이름을 많이 들어봤고 되게 유명하셔가지고 근데 너무 외모가 좀 네. 이제 어려 어려 보이나요? 보이셔가지고 감사합니다. 많으셔야 30대 초반이라고 생각을 아. 했는데 예, 저랑 동갑이신 걸 알고 네네네. 좀 많이 자괴감이 빠졌던 기억이 있습니다. 요즘에 제가 가르치는 뭐 전공자들이거나 현직 가수분들이 이제 병원을 굉장히 많이 온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근데 의학적으로 봤을 때는 가장 큰 원인이 어떤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제가 느끼기에는 관심이 많아진 것 같아요. 아, 발성이라던가 아니면은 내가 성대를 관찰해야 되는 거에 대한 관심이 많아졌다. 그 관심이 많아진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검사 기계의 발달인 거죠. 내시경이라던가 스트로보스코피라던가 이런 검사 기계들의 화질이 너무 좋아지니까 예전에는 못 찾던 병변들도 이제 많이 찾을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MZ 세대들의 특징이 자기 몸에 대한 관심이에요. 예, 저희 때는 뭐 건강 검진 뭐 이런 거는 뭐 아버지 세대나 하는 건 줄 알았는데 요즘 보면 막 20대나 30대에도 자기 몸에 대한 관심도 많고 그다음에 관리도 훨씬 잘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큰 이유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는 발성에 관한, 노래에 관한, 소리에 관한 의학적 지식이나 예술적 지식들이 많이 체계화되어 있기 때문에 예전처럼 추상적으로 접근하는 게 아니라서 또 그런 것들이 또 병원을 찾게 되는 이유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네네. 신곡, 저도 이게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 몰라가지고 AOC인지 네. 에드혹, 네. 예, 구윤혜 님이 피처링한 반응이 되게 뜨거워요. 네네. 예, 저도 들어봤는데 Nothing catch you more than tiger's melody. All the question marks turn into a bang. Climbing active to the where we'll be. Finalize the river. Test it on my estate. 거의 뭐 팝송 같은 예, 느낌이 전 들었었고 플레이어도 하시고 네, 또 티칭도 하시고 프로듀싱까지 하시는데 본인만의 에너지 관리 비법이 있는지 사실 뭐 먼저 물어보고 싶은 건 동안 관리 비법이긴 한데 맞습니다. 타고난. 어렸을 때부터 좀 체력이 좋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것도 나이가 드니까 조금 힘들다. 왜냐면 한 가지에만 집중을 해도 사실은 체력적인 소모가 큰 작업들이잖아요, 모든 게. 근데 그때부터 제가 운동을 좀 많이 하는 편이에요. 어떤 운동을? 헬스는 그러니까 PT를 받은 지가 한 8년? 좀 많이 오래됐고요. 한 반년 전부터는 이제 필라테스까지 추가해서 그 운동들을 거의 주 4회? 주 5회 정도 하고 있어요. 레슨비 그쵸? 거기다 다 쓰시는. 네, 맞습니다. 예. 운동에 지금 거의
근데 그걸 또 안 하고 한 1년을 쉬어보니까 또 너무 힘든 거예요. 몸이 하다가 또 안 하니까. 그래서 아, 이건 내가 어쩔 수 없이 그냥 이 일을 하려면 해야 되는 투자라고 생각을 해서 그것들을 이제 같이 병행을 하고 있어요. 발성교정사의 입장으로서 운동을 하는 것이 목소리에 어떤 도움이 된다? 일반적으로 이제 유산소 운동은 이제 너무 강한 무산소 운동 등을 하게 되면은 약간의 이제 외부근의 개입이 심해가지고 발성에 좀 더 안 좋을 수도 있겠지만 일정 정도의 유산소 운동을 해주는 것은 성대 운동성에 굉장히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어느 정도의 그 뭐 유연성 훈련이라든지 필라테스라든지 그런 것들도 다 어떤 발성에도 어느 정도 연관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선생님께서 사실 지금 선생님 나이대, 저와 비슷한 나이대에 목소리를 이렇게까지 관리를 잘 하시기 쉽지는 않으셨어요. 물론 저는 오히려 조금 더 빠른 시간에 무너졌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어야 하는 어떻게 보면 창법인데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잘 그걸 관리해 주셨고 아직 무너지지 않았다? 네, 제가 볼 때는 약간의 밸런스가 조금 문제가 있었을 뿐, 제 주변 분들은 사실 이제 거의 노래가 안 되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몇 년 전부터 하셨던 그 본인의 필라테스라든지 여러 가지 운동들이 현재까지의 좋은 피지컬을 유지하시는 데 큰 도움이 되지 않으실까 생각되고 있습니다. 네. 사실은 이제 실용음악 보컬들은 30대 한 중반부터 조금 무너지는 네. 경향이 좀 있어요. 40대에 가면 조금 확실한 에이징 커브를 그리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것들에 좀 자유로우신 것 같고 저희가 이제 얼마 전에 성대 실험실이라는 코너가 있는데 그러니까 유산소 운동을 1시간에 2시간을 하는데 구강호흡만 한 거예요. 그랬을 때 성대가 어떻게 되냐를 봤거든요. 근데 성대가 오히려 좋아졌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구강호흡은 당연히 성대에 좋지 않을 텐데 유산소 운동이 구강호흡을 뛰어넘는 효과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몸을 깨워야 성대도 깨워지는 걸 텐데 예, 그런 역할을 충분히 한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었습니다. 아티스트 겸 프로듀서 겸 그다음에 보컬 트레이너 등 여러 활동을 진행하시는데 여러 활동을 하는 거에서는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을 것 같아요. 뭐 어떤 게 장점일까요? 제가 아무래도 이제 곡을 쓰는 일을 하다 보니까 소리만 딱 가르친다기보다는 조금 음악을 다른 시각에서 볼 수 있게 접근을 할 수 있게 도와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친구들한테 노래를 배우러 왔지만 같이 곡도 한번 써보고 근데 곡을 써보면 본인한테 담겨 있는 무언가가 나온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음악 장르이든 아니면 본인의 목소리이든 그냥 가장 날것의 본인의 것이 나온다고 생각을 해서 그런 작업들을 도와주는 거에서 조금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제가 곡을 또 반대로 쓸 때는 아무래도 레슨을 하면 계속 어린 친구들을 만나잖아요. 제 나이가 되면 어린 친구들을 만날 일이 없는데 보통 레슨을 하면 1시간 동안 뭐 사는 이야기도 듣고 요즘 뭐가 유행인지 그리고 그 친구들이 어떤 음악을 좋아하는지 이런 것들을 듣다 보니까 저도 뭔가 약간 트렌디하게 뭔가 음악을 바라보는 시각을 좀 가질 수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그런 것들이 양쪽에서 이제 도움이 된다면 장점이긴 한데 단점으로 친다면 에너지 소모가 체력 소모가 좀 큰? 하루에 3개를 다 한 적도 있고요. 그러니까 뭐 아침에는 뭐 제 거 하고 오후에 레슨을 했다가 저녁에 뭐 곡 작업을 한다. 이러면은 너무 이 지치는 좀 있었어 가지고 그런 것만 잘 관리를 한다면 제 생각에는 병행을 하는 게 그렇게 어려운 것 같지는 않아요. 네. 뭐 그 능력이 있으니까 병행이 아 가능한 건데요. 그쵸. 그러면은 혹시 네네네. 사실 저희도 그렇지만 우리가 사람을 만난다고 꼭 에너지를 뺏기는 건 아니거든요. 네네네. 예, 어떤 사람들을 만났을 때는 아. 오히려 정말 많은 수다도 떨고 했지만 네네네. 오히려 에너지를 얻는 경우도 있잖아요. 네네. 그런 제자들도 많이 있으셨나요? 뭐 어. 아니면은 그런 협업을 하시는 분들. 아 제가 성향 자체가 사람을 만나면 좀 에너지를 얻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혼자 이렇게 작업을 했으면 좀 힘들었을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뭐 작업을 하다가 힘들었는데 레슨을 가서 애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 또 다른 뭔가 해결점이 좀 나올 때가 있고 작업을 할 때도 곡을 쓰면 송캠프라는 걸 해요, 가끔. 송 캠프. 네네. 프로듀서들이 다 같이 모여서 하루에 뭐 한 곡을 꼭 완성을 해야 되는 그런 요즘에 케이팝 씬에서는 거의 작업들이 그렇게 이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한 작곡가가 쓰는 것이 아니라 네, 여러 여러 작곡가. 명이 하는데 뭐 오. 한 방에 트랙 쓰는 분 한 분, 멜로디 쓰는 거 이제 탑라이너라고 하는데 탑라이너 2분, 3-4명 정도가 이제 하루 뭐 12시부터 10시 해서 한 곡을 완성을 해야 돼요. 녹음까지. 그러면 이제 보통 그런 거 가면 힘들어하는 친구들이 많은데 저는 되게 좋아하거든요. 송캠프 가서 또 사람들하고 이렇게 작업하는 것들 저 자체가 좀 에너지를 얻는 것 같긴 해요.
뭐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사실은 우리가 여러 명이서 협업하기가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자신이 코어가 없을 때 아, 이게 정말 실력이 있는 사람들은 외향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는 가정하에 빨리 사람들 만나는 게 좋죠. 왜냐하면 자기의 번뜩 있는 아이디어라든가 네.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니까요. 아까 그런 얘기 하셨어요. 곡을 바라보는 능력? 네, 아까 네네네. 그 뭐라고 하셨죠? 다양한 시각을 다양한 보는- 네네. 시각을 어떤 게 있나요? 사실 뭐 네네. 저희 시대 때는 발라드는 되게 이별에 아, 대한 감정이고, 그쵸. 예, 그다음에 요즘에는 많이 못 들어봤어요, 모르지만 네네네. 가사가 옛날처럼 그렇게 슬픔을 담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네네. 자기 개발에 대한 가사도 많이 있는 것 맞아요, 같고, 맞아요. 뭐 어떤 걸 가리키는 건가요? 인생에 대한 얘기를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저의 경우는 그러니까 보컬적으로, 그러니까 테크닉적으로 바라봤을 때는 이게 소리도 정말 중요하지만 저는 리듬이나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많은 보컬 선생님들께서 그런 것들도 훌륭하게 하시지만 곡을 직접 써본 사람이 다루는 리듬은 또 다르다고 생각해요. 제가 하는 장르는 저만 잘하면 되지만 가르칠 때는 이 친구가 잘하는 걸 또 다 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그 음악에 대한 리듬이나, 그리고 저는 사실은 장르나 리듬에 따라서 발음의 느낌도 달라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호흡 타이밍이나 호흡의 질감 이런 것도 다 곡마다 다르고 장르마다 다르다고 생각을 해서 그런 것들을 조금 가르쳐 주기가 좀 편한 것 같아요. 네. 이게 사실은 어찌 보면은 네. 가장 노래를 세련되게 할 수 있는 아, 포인트인 것 같기도 해요. 네네네. 대세 아이돌 재배원, 네네. 제로 베이스원, 그다음에 네. 이즈나 등의 보컬 디렉팅도 하시고 네네네. 이런 걸 할 때 요즘에 그 보컬 분들에게 네. 가장 필요한 역량은 뭐라고 아, 생각하시나요? 아이돌 친구들의 경우는 해외로 워낙 많이 진출을 하다 보니까 해외를 가면은 라이브를 해야 되는 무대가 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라이브 디렉팅 수업이 좀 많아지고 있어요. 예전부터 많이 하고 있었지만 특히나 더 라이브를 할 때에 노래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게 다른가요? 라이브 약간 느낌이,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녹음실에서 이렇게 노래를 하는 것과 가만히 서서 노래를 하는 것과 안무를 하면서 노래를 하는 게 저는 좀 다르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뭐 녹음 디렉팅 할 때는 발음의 뉘앙스나, 왜냐면 또 영어가 많으니까 영어 뉘앙스나 아니면은 그런 톤의 질감? 사실 톤을 요즘에는 워낙 많이 신경을 쓰니까 노래가, 요즘 케이팝 친구들은 멜로디한 노래보다는 리드미컬한 노래가 많으니까. 그러네요. 네. 그래서 그 리듬에 대한 발음이나 호흡을 어떻게 할 것인지. 녹음을 할 때는 이제 그거가 가장 중점이 되고요. 그거 외에 그냥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저는 라이브 능력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라이브 디렉팅 수업을 하면 이 가사를 그냥 부를 때는 이렇게 불러졌는데 어떤 동작을 하면서는 안 불러지는 거예요. 왜냐면 퍼포먼스가 또 너무 힘드니까. 사실 퍼포먼스 짜시는 분들이 이걸 생각하시면서 짜주시지 않으실 거 아니에요. 이 부분이 불편하겠다 이게 아니라 보여지는 딱 퍼포먼스가 우선적인 부분이 많다 보니까, 근데 그 퍼포먼스를 가지고 라이브를 하면서 해야 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면은 저 같은 경우는 라이브를 해야 되니까 호흡적인 부분들을 좀 많이 강화시키려고 하는 편이고요. 그다음에 어떤 특정 동작을 했을 때 소리를 어떻게 이미지화를 시켜서 할 건지, 그럼 저도 같이 그 동작하면서 해보거든요. 그럼 제가 해보고 이렇게, 그러면은 뭐 소리의 위치가 녹음을 할 때는 이랬는데 라이브를 할 때는 이렇게 보내는 게 좋을 것 같아. 이런 식으로 좀 바꿔가면서 하는 편이에요. 소리 위치라는 게 앞뒤 이런 걸 것 같은데 네네네네네. 더 구체적인 디렉팅이 있나요? 녹음을 할 때는 사실 요즘 아이돌 친구들 곡은 호흡을 많이 내려서 이렇게 쓰진 않거든요. 호흡의 느낌을 쓰진 않는데 라이브에서 그렇게 하면 노래가 많이 흔들리거든요. 그래서 라이브를 할 때는 호흡을 조금 더, 그러니까 조금 더 소리를 딥하게 낼 수 있는 쪽으로 소리를 바꾸는 편이고, 발음의 경우도 조금 더 뭐 딕션을 세게 한다거나 소리를, 그리고 뭐 녹음을 할 때는 약간 먹는 듯이 노래를 했는데 라이브를 할 때는 그래도 조금 내보낼 수 있게끔 노래를 하는 방향으로 많이 하고 있어요. 발성 교정을 할 때는 이런 부분에 대한 것 중에서 뭐 신경 써서 해주시는 게 있나요? 여러 가지 발성 규정을 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느 정도 한쪽에 치우친 상태를 만드는 것보다 균형을 잡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방금 말씀하시는 녹음이나 라이브에서의 어떤 가창 스타일이라든지 표현법이 발성 규정에서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은 너무 성대를 얇게 쓰고 가볍게 쓰다 보니까 또 너무 그렇게 소리를 띄어서 부르게 되면 배음이 좀 사라질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결국은 발성이라는 것은 호흡을 얼마나 잘 마시고 그 기류가 얼마나 잘 나가느냐가 되게 중요한데, 성대 자체만으로 가창을 하게 되면은 고음은 좀 쉽게 날 수 있겠지만 소리가 좀 뻣뻣하고 약간 드라이한 느낌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의 그
그런 어떤 방향성이 발전 규정에서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은 되고 있습니다. 네. 디렉팅을 할 때 당황스러웠던 에피소드라던가 또는 아니면 눈물나게 감동스러웠던 어떤 순간 같은 것들이 있을까요? 엄청 막 감동적인 건 다들 일하러 온 느낌이어서 그런 적은 없었는데 최근에 좀 놀라웠던 케이스가 그 키스 오브 라이프라는 팀이 있어요. 거기에서 벨이라는 친구 디렉팅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셀프 디렉팅을 잘한다는 걸로 유명해요. 그러니까 디렉터가 없어도 스스로 노래를 만들어 간다. 그리고 그 친구도 이제 곡을 쓰는 친구라서 너무 궁금한 거예요. 어떨까 그런 소문을 들었는데 갔는데 진짜 셀프 디렉팅을 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본인이 저한테 시간을 좀 주세요 하고 혼자 여러 번 부르면서 제가 궁극적으로 가고 싶었던 방향으로 스스로 가시는 거예요. 제가 디렉 간 것 중에 가장 제가 역할을 안 한 느낌이었어요. 근데 너무 결과는 만족스러운? 그래서 그런 게 자기가 어떤 소리를 내야 하는지, 그다음에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되는지 그거를 스스로 다 할 수 있구나. 이런 것들은 예전보다는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정말 훌륭한 디렉터죠, 이게. 왜냐하면은 우리가 훌륭한 교육자라는 게 내가 누군가에게 나의 어떤 생각을 주입하는 게 아니라 기다려줄 줄도 알아야 되고 스스로 깨어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면 참아줄 수도 있어야 되잖아요. 네네네. 예. 그런 타이밍을 정확히 보셨던 네. 것 같아요. 목소리는 오자국